안녕하세요. 노멀피플 디자이너 뮤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편으로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뮤뮤입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도면 틀을 작성하고 도면에 배치하면서 저장하는 방법부터 출력하는 방법까지 이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면서 모든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오늘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면 틀부터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도면 틀 작성은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틀 크기와 표제란 작성 크기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작성했던 내용 근처에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렉탱글을 사용하셔서 크기는 A3 사이즈 크기로 렉탱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20에 297 사이즈로 렉탱글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작성된 사각 도형을 기준해서 도면 틀을 완성해 본다면 먼저 처음에 옵셋 명령을 사용하셔서 10mm만큼 옵셋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작성한 사각형은 출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객체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객체는 출력에서 안 나오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로 지정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 데프 포인트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활성되는 레이어 층인데요.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앞서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는 분명히 자동 활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는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 층이기 때문에 현재 작성된 요소가 출력에서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표제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제란 작성은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작성된 선들을 옵셋과 트림으로 정리해서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작성을 시작해 본다면 익스플로드를 사용하셔서 사각형을 분해해 주신 후에 옵셋 명령을 사용하셔서 25 간격으로 2번, 그 다음에 50 간격으로 한 번을 옵셋 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는 10mm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옵셋을 해 주신 후에 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표제란 칸을 완성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사각형 그리기로 완성을 하는 건데요. 렉탱글 실행하셔서 가로 크기 25에 세로 크기 10 크기로 해서 렉탱글 작성을 하나를 해주시고요. 위치를 이 모서리로 이동을 시켜 주신 후에 복사를 한 번, 두 번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복사를 재실행하셔서 한 번, 두 번을 복사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의 사각형은 삭제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 사각형 길이는 25를 늘려주셔서 완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굵기가 출력에서 굵게 나올 수 있도록 P-에디트로 굵기 설정을 해줄 건데요. P-에디트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사각형 선택해 주신 후에 위드 옵션 실행해 주시고 굵기는 1 설정으로 굵기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제란에 들어가는 문자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문자 작성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m텍스트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m텍스트 단축키는 T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할 영역 부분을 두 개의 위치를 지정해 주신 후에 폰트 서체는 스타일에서 스탠다드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직접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의 크기는 3 크기로 지정을 바꿔주시는데 만약에 설정에서 3으로 변경했는데도 이 변경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무시하시고 진행하신 후에 나중에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저스티파이케이션에서 작성된 영역의 가운데로 문자가 놓일 수 있도록 미들 센터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검 번호. 작성을 하실 때 문자 내용이 이렇게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요. 이거는 우선 무시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완료 이렇게 누르면 이 문자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편집 설정에서 크기 설정이 제대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편집 들어오셔서 수정을 통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속성 변경창을 불러오셔서 문자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 설정을 잘 해주신 후에 내용은 다시 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폰트를 보시면 서체 자체가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라는 폰트로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엠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변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엠텍스트를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을 사용하셔서 해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체를 선택해 주신 후에 스탠다드라고 스타일을 변경만 해주시면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라는 서체를 명확하게 지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참고하셔서 작업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다른 칸에도 문자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칸에 문자 작성을 하실 때는 앞서 작성한 문자를 복사를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편집으로 편집을 해주시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성명. 여기서 칸 띄우기를 수검번호 가로폭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감독 확인 내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타이틀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도 복사를 해 주시는데요. 복사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기준은 여기 미들 포인트가 잡혀요. 미들 포인트를 지정해 주시고 이쪽으로 미들 포인트를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내용 편집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문자가 한쪽으로 칸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move 명령을 사용하셔서 가운데로 대략적으로 맞춰주셔도 되고요.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맞춰주고 싶다라면 문자를 선택해 주시고 속성 변경창을 불러오신 후에 justify라는 설정에서 middle center로 정렬을 변경해 주시면 가운데 그립점이 생기는데요. 이 가운데 그립점을 선택하셔서 작성된 사각형의 지오메트릭 센터 오순의 위치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가운데 위치를 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엠텍스트로 진행하셨을 때 아까와 같이 엠텍스트는 서체 지정에 대한 오류와 크기에 대한 오류가 작성 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엠텍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디텍스트로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디텍스트로 하는 방법은 디텍스트 명령 dt 입력 실행 들어가시고요. 시작점은 우선 빈 여백 공간에다가 작성을 해놓고 이동으로 그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시작점을 지정해 주신 후에 3 크기로 할 거기 때문에 3 입력하고 실행을 들어가신 후 써지는 방향 설정 해주는 부분은 실행으로 한 번 더 엔터를 이용해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디텍스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 서체에 대한 크기나
또는 폰트 서체 지정 부분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이 위치를 가운데로 잘 이동시켜 볼 텐데요. 여기서 그 위치를 맞춰 주실 때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도 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맞추는 방법을 앞서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방법으로 진행을 해 줄 건데요. 먼저 문자 선택해 주시고 속성 변경창 컨트롤 1 눌러서 불러오신 후에 Justify라는 목록에서 Middle Center로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가운데 그립점이 생기는데요. 이 그립점을 클릭하셔서 작성된 이 칸은 사각형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센터가 이렇게 잡혀서 위치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표제란을 작성하셨을 때 옵셋으로 작성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가운데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선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이 사선에 미들 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그립점 잡으셔서 이 사선의 미들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이제 동일하게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편집, 이렇게 내용 편집을 하신 후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타이틀 부분은 앞서 진행했던 방법처럼 복사를 사용하셔서 가운데 미들 포인트를 지정하셔서 이 미들 포인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만약에 사각형으로 작성된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사선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복사 명령을 활용하셔서 문자 선택하시고 복사 기준점은 이 사선의 미들점, 그 다음에 이 사선의 미들점을 이렇게 지정하셔서 진행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각형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오스의 위치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미들이나 지오메트릭 둘 중에 하나를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또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표제란을 그릴 때의 작성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오신 후에 내용 편집을 하는데요. 앞서 진행했을 때는 한쪽으로 밀려서 문자 내용 편집이 됐는데요. 지금 문자 내용을 편집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가 양옆으로 퍼지면서 내용 편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또 위치를 다시 한번 맞춰줘야 된다라든지 이제 그런 행위를 한 번 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 표제를 만들 때 사각형 그리기로 만드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 M텍스트보다는 D텍스트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서체의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요. 한 번 더 이동을 통해서 작성 진행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타이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작성은 먼저 모양부터 만들고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서클을 이용하셔서 반지름 12 크기로 해서 원을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라인 명령을 실행하셔서 4분점 쿼드런트 5스냅 위치 정해 주시고 수평 방향으로 160 길이의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 문자 내용을 좀 작업해 줄 건데요. 이왕이면 또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표제란에서 작성했던 문자를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이쪽에 하나 해주시고 이쪽에 적절하게 위치를 하나를 잡아주신 후에 문자 크기 변경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문자 크기를 9 크기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은 문자 크기를 5 크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크기를 이렇게 잘 변경을 해주신 후에 문자 내용은 단면 상세도 기준으로 내용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A 부분 단면 상세도 라고 내용 편집을 우선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1/40으로 내용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좀 더 이동을 통해서 잘 맞춰 줄 건데요. 여기서 위치를 이동해서 잘 맞추실 때는 직교 모드 또는 오순앱 이런 기능들을 비활성화 하셔서 이렇게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 이 위치를 맞추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너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에서 봤을 때 이 선에서 한 이 정도 비율로 위치를 잘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운데의 위치로 적절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글자 같은 경우는 이 끝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치 범위로 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간격으로 위에 타이틀에서 작성했던 이 간격과 비슷하게 떨어지는 위치로 위치를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까지 잘 완성을 하신 후에 위치는 전체 가로폭을 기준으로 이 타이틀이 가운데로 적절하게 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동으로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서 도면 틀은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성된 도면 틀에 작업물을 배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작업물을 보시면 현재 작성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문제 조건에서는 부분 단면 상세도는 40분의 1, 인면도는 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도면 틀은 두 개가 준비되어져서 크기를 각각 다르게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복사를 하나를 더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도면 틀의 크기는 스케일 명령을 사용하셔서 기준은 이쪽으로 잡으시고요. 40배를 키워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도면 틀 크기는 스케일 명령 똑같이 이용하셔서 50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큰 거는 인면도 쪽으로 배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배 했던 도면 틀은 단면 상세도 쪽으로 위치를 가운데 배치 기준으로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제란과 틀,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이 작업물과 겹치면 안 된다라는 점에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층고 높이나 이런 작업 상황들이 배치를 하셨을 때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씩 이 타이틀을 좀 더 아래로 위치를 변경해 주신다든지 하면서 위치를 좀 조정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도면 틀과 겹치는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를 여기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위치를 변경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도면 틀을 이동해서 이렇게 잘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타이틀 위치를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방법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블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타이틀만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익스플로드를 이용하셔서 해체를 시켜 주신 후에 이 타이틀을 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살짝 좀 더 겹치지 않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면 상세도에서의 배치도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에서도 이제 배치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인면도에서는 중앙 배치로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성된 작업물이 이 틀과
겹치거나 닿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셔서 중앙 배치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타이틀, 이 부분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익스플로드를 이용하셔서 해체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내용 편집을 해야 되겠죠. 내용 편집은 남측 인면도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측 인면도라고 내용을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스케일 내용도 50분의 1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잘 잡아주신 후에 다음으로 각각의 완성된 부분들을 저장을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별도로 저장하실 때 우선 두 가지 또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한다면, 첫 번째는 별도로 얘를 컨트롤 C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새 도면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복사했던 내용, 작업 내용물을 그대로 컨트롤 V 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용물도 동일하게 인면도 부분들을 전부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그리고 새 도면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미터브 환경 오픈 불러오셔서 컨트롤 V, 그리고 위치 잡아주시고 화면은 적절하게 가운데로 잘 보일 수 있게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각 새 도면으로 불러온 곳은 이제 저장을 별도로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실제 이제 시험 보는 것처럼 한다면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수건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하셔서 폴더를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행위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수시로 저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에서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시험을 보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폴더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이제 작업되는 내용물의 파일명은 우선 완성을 다 한 후에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완성된 것을 별도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파일명을 단면도라고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기 누르셔서 인면도 라고 파일명을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을 구분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w블럭이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단축키 W 이용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레디얼 체크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레디얼 체크를 지정해 주신 후에 이 피크 포인트의 위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도면 틀의 모서리 부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브젝트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작성된 작업물 단면 생세도만을 틀까지를 전부 선택을 잘 해주신 후에 실행을 한번 눌러주시면 창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 경로를 점점점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처음에 만드셨던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단면도라고 파일 이름을 주시고요.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유니티에서 밀리미터로 되어져 있는지 단위 한 번만 잘 확인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을 이제 저장해 주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W 실행해 주시고 오브젝트 타입 피크 포인트 위치 정해 주시고 오브젝트에서 인면도 틀까지 전부 포함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경로 점점점 아이콘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인면도 그리고 단위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신 후 OK를 눌러주시면 저장을 별도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를 불러오신 후에 수건 번호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한 파일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러오기 이용하셔서 단면도 오픈 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잘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도도 한번 불러와서 확인해 볼게요. 인면도도 선택하셔서 오픈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잘 되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저장을 잘 해주신 후에 이제 출력 설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출력 설정은 출력하는 장소로 이동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CTV 파일을 만들어서 가면 좋기 때문에 출력 설정을
현재 작업하는 자리에서 해주신 후에 출력 가셔서 몇 가지만 수정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출력 설정을 어느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P를 입력하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뜰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X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경고창이 뜨지 않는 경우는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출력 장치 지정이에요. 근데 이 출력 장치 지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원래는 실제 출력 장치를 여기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출력 프린터의 브랜드 명이 있어요. 뭐 삼성이나 HP나 또는 앱손이나 뭐 신도리코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있을 텐데요. 그 출력 장치를 출력하는 장소에서 잘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선 DWG2PDF로 지정을 통해서 기본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 장치 지정을 해주신 후에 그 다음으로는 용지 사이즈인데, 용지 사이즈는 A3로 사이즈를 잡아주는데요. 이 부분 또한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사이즈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A3 사이즈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ISO 풀 블리드 A3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지정을 하실 때는 420에 297 또는 297에 420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420에 297로 지정을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어차피 출력하는 장소에서 이 장치가 바뀌어서 또 지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 용지 또한 그 용지 사이즈를 다시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으로 A3가 될 수 있는 용지를 그냥 지정만 우선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출력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출력 영역은 윈도우 클릭하셔서 출력 범위를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영역 지정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 위치를 다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설정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 CAD가 맞춰주는 옵션인 센터드 플롯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축척을 여기서 잘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출력 축척은 직접 지정하시기 위해서는 이 P2 페이퍼를 체크를 끄시고요. 여기서 설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설정은 4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수치를 4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지 급지 방향을 그 옆에서 포트레이트와 랜드스케이프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세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라면은 랜드스케이프로 변경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Apply to Layout을 클릭하셔서 저장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력을 하셨을 때 검정색으로 출력이 되게 또는 선 굵기가 표현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플롯 스타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또는 CTB 파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New 클릭해 주시고요. Start from Scratch 레디얼 체크 변경해 주신 후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을 우선 눌러줄게요. 그러면 새로운 CTA 파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편집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새로 나오는 설정 창에서 펌 뷰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큰 부분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략하게 해본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CAD 작성 시 사용했던 인덱스 컬러들이고요. 그 옆에는 출력이 될 때 여러분들이 설정한 내용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 설정을 변경하는 속성 부분입니다.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내가 작업 공간에서 빨간색 컬러 1번을 사용해서 작성된 객체가 있어요. 근데 출력을 할 때 색상을 나는 검정색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블랙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출력을 할 때는 이 빨간색으로 작성된 객체가 검정색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조건은 전부 다 어차피 검정색으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사용한 컬러들이 있죠. 컬러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 선택으로 그냥 대략 10번까지 이렇게 범위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색상을 블랙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출력 굵기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빨간색 컬러 1번은 라인 웨이트 부분에서 0.2mm로 지정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컬러 2번은 0.4mm, 컬러 3번은 0.2mm, 컬러 4번은 0.3mm, 컬러 5번은 0.1mm, 컬러 7번은 0.3mm,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굵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 and Close를 해주시면 CTV 파일을 이용해서 나중에 출력을 하실 때 검정색과 출력 굵기가 재정의 되어서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설정이 됐다라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Plot with Plot Style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이 플롯 스타일 탭을 사용해서 출력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Apply to Layout까지 누르셔서 프리뷰로 한번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Continue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이 잘 되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밖으로 나오는 거는 ESC 키 또는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다시 나오실 수가 있고요. 설정을 다 해주신 후 OK 하지 마시고 그냥 캔슬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된 내용을 그대로 Ctrl S를 누르셔서 덮어 씌우기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기존에 앞서 설정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잘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인면도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설정을 또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하기보다는 조금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설정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Previous Plot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방금 전에 설정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게 돼요. 여기서 몇 가지만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윈도우로 범위 설정을 재지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스케일 변경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50분의 1 설정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P2Paper로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얘가 50분의 1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체크를 끄시고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상황에 적합한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지정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에서 설정했던 프로스타일 테이블 만들었던 거 그대로 그냥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pply to Layout으로 이 설정을 잘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해주시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설정이 잘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또는 ES 키를 누르셔서 밖으로 나오신 후 OK 하지 마시고 캔슬로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덮어 씌우기로 한 번만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작업 자리에서 이 설정까지를 어느 정도 해 주신 후 출력하는 장소로 이동하셔서 설정을 몇 가지만 이제 변경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작업만 해 주시면 좋은데요. 바로 CTV 파일을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만들었던 폴더에 저장해 주는 행위인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프린트 목록의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면 옆에 목록에서 매니저 플롯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플롯 스타일 테이블 파일이 저장된 경로로 윈도우 탐색기가 열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파일 목록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폴더로 이동하셔서 이 폴더 안에 컨트롤 V로 그 파일을 같은 폴더 내에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작업 행위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지급된 USB에 여러분들이 작성했었던 이 파일 폴더를 그대로 USB로 이동하셔서 그 USB로 출력 장소로 이동하셔서 CAD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신 파일들을 각각 불러오셔서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유의점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출력 자리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컨트롤 P 하셔서 경고창이 뜨실 때는 닫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꾸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출력 장치 설정이에요. 이 장치가 DWGT PDF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출력할 출력 장치를 이 목록에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작성을 했었던 곳에서는 그 출력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문서 파일 형식으로 만드는 장치를 이용했지만 실제 출력을 하실 때는 뭐 삼성이나 웹손이나 아니면 감독관이 어떤 출력 장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출력 장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바꿔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용지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데 용지 사이즈는 그 출력 장치에서 또 나오는 목록들이 있어요. 그 목록을 보시면 뭐 일반 용지 A3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좁은 영역 A3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용지를 지정하실 때 일반 용지 A3로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일반 용지 A3로 지정을 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목록의 이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가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용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그냥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출력 장치가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리 보기는 밖으로 ESC키를 이용하셔서 나오시고요. 자, 출력 장치에 옆에 보시면 프로퍼타이스라고 있습니다. 프로퍼타이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 목록에서 Modify Standard Paper Size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거를 지정해 주신 후에 이 아래쪽에서 용지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정했던 용지 사이즈 이름과 동일한 명칭을 찾아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지정한 이 목록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을 잘 해주시고 모디파이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치가 탑, 버텀, 레프트, 라이트에 설정되어져 있는 값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마진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잘려 보이는 거거든요. 이 영역을 전부 0으로 설정을 바꾸어 주세요. 0으로 설정을 바꿔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름을 변경해 주셔도 되고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다음으로 넘어가셨을 때 오류 창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 그리고 OK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뜰 텐데요. 이 메시지는 맨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현재 출력에서만 설정을 잠시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아예 설정 자체의 저장을 바꿔서 다음 출력에서도 이 설정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설정은 아래 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교육용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걸로 지정을 해놓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리지 않고 미리 보기에서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보기 밖으로 나오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출력을 잘 해주셔야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을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출력에서도 감점을 받지 않고 잘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학습에서도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